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의 이슈와 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의 이슈와 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몸에 봤던 반도체주가 어제 TSMC의 장비 납품 연기 소식에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이슈와 함께 다시 회복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자, 여전히 투자자들은 오락가락하는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에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자, 확실한 투자 전략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 대표님, SK 하이닉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AI 가속기 카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좀 생기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SK 하이닉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AI 서밋 2023에서 생성형 AI 가속기 카드 AI-MX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카드는 CPU나 GPU의 속도를 높여주는 가속기 칩 GDDR6 AIM을 여러 개 연결해 만든 제품인데요. 여기서 GDDR6 AIM 칩은 초당 16GB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GDDR6 메모리의 연산 기능이 더해진 제품입니다. 데이터를 기억하는 역할만 했던 메모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연산까지 가능한 차세대 스마트 메모리인데요. 이 가속기 카드 AI-MX는 GDDR6 AIM을 여러 개 연결해서 성능을 개선한 거대 언어 모델에 특화된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메모리가 기억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연산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SK 하이닉스 역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SK 하이닉스 AI 가속기 카드가 생성형 AI를 위한 맞춤형 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허 대표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AI-MX 시스템은 기존 GPU를 탑재한 시스템 대비 반응 속도는 약 10배 이상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전력 소모는 기존 대비 약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또 보여준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기존 GPU 사용 때보다 고성능, 상대적으로 성능은 높고 반대로 또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는 솔루션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는 향후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메모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또 추구한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예, 올해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AI라고 할 수 있겠는데 SK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선두주자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4만 원대까지 상향시키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김 대표님, 14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 상향, 이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HBM 시장이 연평균 36% 넘게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겁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3 시제품을 샘플을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지만 AI 시장의 확대가 이제 출혈 경쟁보다는 동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HBM 중심의 고부가 가치 D램의 매출이 확대된다면 실적 개선세는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연말까지 그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던 반도체 재고도 정상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주가에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아는 사실은 사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호재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수급적인 문제 그리고 시장의 영향으로 약간의 부침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료는 긍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반영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관점에서는 SK 이거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 대표님 SK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 사실 지금의 주가 상황에서는 진입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 가격에 한 번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장중에 매수 타점을 보면서 계속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중에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예, 장중의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면 이거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할 텐데 SK 하이닉스에 관한 맥점은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은 자세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TSMC가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에 제품 납품을 늦춰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출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크게 흔들렸죠. 시장의 반도체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허 대표님 이번 TSMC 이슈 얼마나 충격파가 큰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겁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이슈가 이제 반도체 전체 섹터의 이제 추세의 그 방향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효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초에는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바로 AI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이제 HBM 수요 확대라든가 또 엔비디아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을 형성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테슬라 슈퍼컴퓨터인 이제 도조 모멘텀을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좀 강한 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한 위치였습니다. 이런 기술적으로 이제 7월 정고점 수준 또는 대장주는 이제 신고가 랠리까지 시작하는 그런 타점에서 이제 추가 상승 동력이 필요한 위치에서 지금 이번 TSMC 악재가 이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에 납품 연기를 요청하면서 시장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 통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슈로 다시 한번 좀 지연이 되지 않는가라는 좀 걱정이 다시 좀 키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후반 부분에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 AI 반도체 그리고 또 소부장 대표 종목들도 이제 이번 주 좀 힘든 그런 모습이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TSMC발 악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요. 자, 그래도 이제 올 4분기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여러 관점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김 대표님,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의 주역으로서 기대감 가져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D램과 낸드 가격이 2021년 3분기 이후에 2년 만에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낸드 부분은 이번 달부터 감산폭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HBM 중심의 고부가 가치 D램의 매출의 확대가 밝은 전망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AI 부문의 성장이 마치 예전 코로나19 팬데믹 때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AI 쪽에서 재현을 해준다면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빠른 재고 소진과 함께 매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기사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가능성 그리고 재고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 관련된 부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의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요. 자,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기술이 공개되면서 반도체주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기대를 가져볼 만하면은 내려앉고 그렇다고 해서 또 깊이 내려가지 않는 너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실제로 이달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하기도 했는데요. 자, 허 대표님, 과연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것일까요? 네, 좀 수급 주체를 보면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좀 반대되는 포지션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이제 장기 사이클 기준의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개선, 그 개선 기대감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좀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개인은 이제 매도 중심 유지를 유지하면서 이제 치열한 외국인과 그 개인의 공방이 이어가는 중인데 숫자를 살펴봐도 이제 9월 19일 기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약 6천억까지 이제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그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전체 1조 원에 가까운 매도를 보였는 거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에 많은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9월에만 약 1조 5천억 원 가량 삼성전자에서 이제 나가는 그런 수급 포지션을 취했는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강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제 AI 반도체의 모멘텀도 역시 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개인은 지금 기술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제 7만 원부터 이제 7만 5천 원짜리가 이제 올해 연초부터 형성했었던 매물대가 많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좀 손실 구간에 있는 개인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거나 그리고 또 손실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그 매도를 취하는 그런 영향으로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9월 이제 TSMC 악재로 인해서 이제 단기 탄력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둔화된 구간이지만 역시 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연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이제 강한 공급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반도체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D램 현물 가격이 또 하반기부터는 낙폭이 더욱 또 축소되는 그런 또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TSMC의 악재는 장기보다는 단기 악재로 이제 그 넘어갈 전망이고 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장기 추세상으로는 8만 원부터 9만 원까지도 추가 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좀 긴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접근하고 그리고 허 대표님 의견은 8만 원 그 이상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투자 심리는 조금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관련한 주식 게시판을 보다 보면은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꾸역꾸역 오른 게 하루 만에 다 빠진다.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글인데요. 자, 그래도 허연환 대표님께서 8만 전자 그리고 그 이상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추가 반등 가능성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주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주 여전히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김 대표님,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주 상승 탄력 언제 정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주의 기대감이 워낙에 오래됐죠. 9만 6천 원 삼성전자 기록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 기대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반도체주의 이슈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아는 이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이런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가 나온 시점을 고점으로 해서 주가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도체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수를 끌고 가는 우리나라의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환경,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있고 이 금리 결정과 같은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지수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환경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등의 메이저 수급의 유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이후에 이런 요소들이 좀 불안 요소들이 좀 제거가 되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또 성장에 대한 부분까지 부각이 된다면 그때 가서야 상승 탄력을 좀 받을 텐데요. 그 이전부터 아마 주가는 원래 선행하기 때문에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호영 대표님께서 중요한 부분 언급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FOMC 이게 이제 오늘부터 내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그 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서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이게 하루 이틀 간에 좀 기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곳도 있고요. 꽤 괜찮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역시 옥석 가리기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도체 기대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서 언급 주셨던 뭐 센서뷰, 머큐리 등이 최고가를 만들기도 하는 등 좋은 소식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은 혹시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센서비랑 머큐리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된 그런 섹터 테마의 종목들이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또 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주들의 급등이 나왔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나온 다음에 바로 시세가 고점을 찍고 나서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바닥권 주가까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투자 심리가 아직은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가온칩스는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업체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메모리 반도체의 파운드리 중심에서 좀 벗어나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의 성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이제 신고가들을 다 만들었었던 이런 팹리스 업체들 지금 다시 주가가 빠르게 바닥권으로 왔는데 이런 박스권 흐름을 탄다면 좀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호연 대표의 종목들 언급해 주신 거 기억하시고요. 그 키워드 중에 모아가는 전략이란 부분을 자주 언급드렸는데 급하게 사들이기보다는 모아서 옛날 개그 프로의 그 유행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급하지 않게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연남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동안 방송에서 언급해 주신 텔레칩스, 가온칩스 등이 신고가를 만드는 등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왔어요. 자, 허 대표님도 반도체 어떤 종목 기대주로 들고 와 주셨을까요? 일주일 만에 이제 그 AI 반도체라든가 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의 분위기가 거의 180도로 이제 바뀌는 분위기인데 그 지난주 화요일 전후 이제 CPI 발표 전후로 해서 그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FOMC 앞두고까지 이제 또 외국인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또 TSMC 악재로 인해서 반도체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의 변수가 확인이 되는 이제 목요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쪽으로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계속 강조드렸던 뭐 텔레칩스 또 앞서 김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뭐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AI 반도체는 계속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갖고 온 종목이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업체인데요. 이 중에서 5G 통신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초부터 글로벌 통신 장비 1위 업체인 노키아양 계약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5년부터는 이제 1,000억 규모의 매출 기록이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도 20% 이상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모멘텀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위해 52조 원 가량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법 시행이 예정이 되고 있지만 당사 고객이 이제 노키아인 점을 바라봤을 때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한다는 수혜까지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장 후 하락세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또 이번 주 5G 섹터의 모멘텀을 확보하면서 이제 9월에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5,000원, 6,000원 전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가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 43,000원까지의 시세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자, 두 분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반도체주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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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